가졌다면 500만 원 수익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근데 이제 수익은 두 가지죠. 임대에서 얻은 수익하고 양도에서 얻은 수익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 수익은 눈에 보이지만 양도 수익은 눈에 안 보여요. 투자 결정할 때 안 보이잖아요. 실제 팔아야지 이러는 거고, 뭐 예상을 한다 한들 그거는 뭐 누가 예상을 해도 다 거짓말이 되니까, 실제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지만 임대소득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부동산 팔면 얼마고 이 부동산 전세 주면 얼마인지 그건 뭐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주택을 사면 500만 원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사실 내가 주택을 사서 내가 갖고 있으면 500만 원 수익 안 나죠. 실제 돈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전세를 주면, 전세가 비율이 50%면 5천만 원에 줄 수 있죠? 5천만 원. 자, 500만 원이 나오려면 이게 10%가 돼야 되죠? 10%. 이래서 월세 이율은 시장금리의 2배 정도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요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요게 계속 바뀌죠. 전세 비율이라는 것은 딱 50%로 고정되는 게 아니죠. 물론 가격도 변하는 거고, 그래서 매매 가격도 변하는 거고, 전세 가격도 변하는 거고, 계속 변해서 결국엔 저 50%라고 하는 전세 비율이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게 만들어 주려면 계속, 물론 이것도 시장에서 계속 바뀌죠. 이것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바뀌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에서는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저 전세 가격의, 매매 가격에 대한 기회비용과 전세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균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 시장에서는 그래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장에서. 그리고 전세를 주는 사람들의 추가 이익, 뭐 전세든 매매든 추가 이익이, 양도소득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양도소득. 여기다 양도소득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죠. 집값이 계산하기 쉽게 10% 올라왔다. 그럼 1억짜리가 얼마 됐다는 얘기죠? 1억 천. 예. 이제 산수를 빨리빨리 해주시네. 저 1억에 산 사람이 얼마 버는 거죠? 시세 차익, 양도 차익으로 1,000만 원 버는 거죠. 1억 하면은 다시 처음 내가 얘기한 1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가지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얼마예요, 전체? 10% 더하기 저 5%는 실제 수입은, 현금 수입은 아니지만 기회비용으로 제가 수익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15%. 이게 이제 이 주택 투자한 사람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실질 투자 수익률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 수입은 이것밖에 없지만 그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돈을 안 썼잖아요. 만약에 전세로 준 사람은 이게 10% 상승해서 1억 천이 됐으면 집값은 1,000만 원 올랐죠. 투자한 거 얼마예요? 5천만 원. 몇 프로죠? 20%. 그래서 몇 프로? 30%? 산수가 어려워졌죠? 20%는 분명히 아니고, 그죠? 25%. 요 10%는 5천만 원에서 10%고 요거랑 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25%가 아니에요. 5천만 원 투자했고 얼마 벌었어요? 500만 원 벌었잖아. 그럼 이건 얼마예요?
500에 50이면 10%잖아. 그죠? 요 시세 차이만 계산하면 이거예요. 요거는 투자한 금에 대한 기회비용이고. 자, 어쨌든 2배죠? 2배 벌. 그러니까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태까지 많이 그래왔잖아요. 누가 집 한 채 있으면서도 야 이거 사면 집값 올라갈 거다 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돈 없는데 전세 끼고 사는 거지. 전세 끼고 사는 겁니다. 전세 끼고 사봤자 이 5천만 원 전세금 받은 5천만 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보다 훨씬 난 거죠. 은행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 5천만 원은 그냥 갖고 있다가 주면 돼요. 사실 갖고 있지도 않은 거죠. 지가 빼나가는 거죠. 다음 놈한테 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인 저렇게 있어봤자 팔려면 또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고, 뭐 계약기간 끝날 때 팔든 뭐 아니 내보내고 팔든 뭐 끼고서 그 사람이 또 사든 어쨌든 나갈 때 지가 빼나가는 거니까 집주인은 이 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나는 다만 5천만 원만 투자하고 이 집을 산 겁니다. 자, 수익률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전세 가격도 아니고 전세 매매 가격 비율도 큰 영향 없고 제일 크게 영향을 준 거는 이거. 요게 요만큼 조금만 상승해도 여기 와서 전세 끼고 사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요런 지금 얘기한 조건일 때. 이게 이제 여태까지 시장이었었어요. 여태까지 시장.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빨리 태어나서 전세 끼고 집을 못 산 게 한스럽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 집값이 오르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돼요? 집값이 오르려면 우리 보통 항상 옛날에 배운 경제학 교과서에 이런 거 아시죠?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니까 이게 좀 더 서 있겠지, 이 공급 곡선이 서 있겠지만 이게 가격이고 이게 공급 그 양이죠. 그래서 공급은 가격이 비쌀수록 많이 공급하고 싶어지는 거고 수요는 가격이 비쌀수록 적게 수요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만나는 점에서 항상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려면, 이 가격이 오르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가격이 오르려면 이게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말하자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확 늘어나지 못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근데 수요가 증가하려면 수요라는 것은 집을 사고 싶다가 수요가 아니고 사고 싶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수요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꼭 집어서 다시 유효 수요라는 말을 쓰는데 경제학에서는 그냥 수요라고 하면 사고 싶은 욕구와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야지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수요라는 말은 사실 시장에 원래 정통 교과서에는 없어요. 가수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수요가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제 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옮겨가려면 수요 곡선 자체가 옮겨져야 되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옮겨가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야 되죠.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